AW 리뎀션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오직 IB 스포츠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고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벨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뭐 리뎀션 망했네, AW 망했네 이러시는데 애초에 이 벨센터가 물론 4만석 규모까지도 갑니다만은 초기 좌석을 6,000석만 설정했어요. 설정한 좌석 중에 5,000석 이상 팔렸기 때문에 5,112장 지금 팔렸고 지금도 더 팔려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목표한 좌석까지는 다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숲TV에서 준 게 아직인가요? 아직입니다. 이야기가 끝난 건 또 아니라고 해요. 제가 오늘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뎀션 회사에서 또 말씀드리면 리뎀션은 올해 처음으로 데뷔하는 AW의 페이퍼뷰가 되겠고요. 밴쿠버 그리고 토론토에서 2번 열렸었는데 이번이 4번째 열리는 캐나다 페이퍼뷰, 몬트리올에선 처음으로 열리는 AW의 캐나다 페이퍼뷰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쇼에서는 루조 왕조 8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루조 왕조 80주년 기념행사.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제 몬트리올을 대표하는 레슬링 가문이 이 루조 가문이에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1940년대 때부터 4대에 걸쳐서 프로레슬링에 몸담은 명문 가문입니다. 중심 인물로는 아주 유명한 자크 루조 시니어, 이제 그의 아들은 더 유명하죠. 레이몬드, 자크 주니어, 아르망 이렇게 있는데 이 자크 주니어하고 레이몬드는 WWE 골든 제네레이션 때 페뷸러스 루조 브라더스로 활동해서 아마 이 골든 제네레이션 때 태그팀 디비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때 활동했고 특히 자크 주니어가 제일 유명하죠. 자크 주니어는 마운티로 활동했어요. 마운티가 이 캐나다 특유의 그 경관 복장을 하고서 이제 뭐 선수를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던 마운티가 유명하고 이 태그팀으로서도 경합을 벌였지만 나중에 마운티로 활동하면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마운티가 제일 고점이 높았고 피에르와 함께 퀘베커스로 활동하기도 했었죠. 이 퀘베커스로 WWE 활동, 페뷸러스 루조 브라더스로 태그팀 활동, 그리고 이제 자크는 이제 마운티로 개명하면서 인컨 챔피언까지 했다. 아마 마운티는 아실 거예요. 그쵸? 예, 캐나다 경찰관. 그니까요. 마운티는 아실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마운티입니다. 마운티. 자크 루조. 이 사람이 자크 루조예요. 그래서 WWE 오래 보신 나이 많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IB 스포츠가 해준 클래식 시리즈에서 이 마운티 경기를 제가 중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테클라 대 윌로우 나이팅게일의 경기가 있겠는데요. 테클라가 다이너마이트에서 크리스 스텔랜더에게서 획득하고 나서 어느덧 164일째 보유 중이고 7차 방어 중이 되겠습니다. 둘 간의 상대 전적은 테클라가 1대0으로 유리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헤드라인을 잡기를 테클라에게 박수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TBS 타이틀을 어깨 부상으로 반납했던 윌로우 나이팅게일, 테클라의 도전자를 뽑는 배틀로얄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5월 이후에 첫 컴백하면서 윌로우 나이팅게일이 AW 위민스 챔피언십의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자가 된 윌로우 나이팅게일, 아직 AW 위민스 챔피언십의 챔피언 벨트 역사가 없어요. TBS만 2타임, 위민스 태그만 한 번 해봤고 1선 타이틀을 못 해본 윌로우가 이번에 도전자로 올라선 거야. 그래서 이번 리뎀션 테클라하고 윌로우 경기의 승자가 메르세데스 모네, 사샤 뱅크스하고 올인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대로 테클라가 유지를 하게 되면은 메르세데스 모네하고 악역 대 악역으로 하잖아. 테클라도 악역, 모네도 악역.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윌로우 나이팅게일이 챔피언이 될 것 같아. 이번 월요일에 뉴 위men스 챔피언이 돼서 선역 윌로우 나이팅게일, 악역 모네, 웸블리 스타디움 올인 위men스 챔피언십,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윌로우가 승리하고 나서 모네의 선악 구도를 완성하고, 윌로우하고 모네가 또 오랜 라이벌이거든요. 2승 1패의 전적을 갖고 있고 심지어 모네가 윌로우를 상대로 전적을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네로서는 윌로우를 적으로 맞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벽을 느낄 수가 있죠. 선악 구도도 맞는데 심지어 오에나트컵을 우승한 주인공 서사를 걷고 있는 이 모네가 상대 전적 우위에 있는 윌로우를 상대해야 돼. 그래서 아마 윌로우가 이번 리뎀션에서 이기는 게 모네에게도 굉장히 서사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윌로우가 이길 것 같습니다. 테클라한테 미안하지만 웸블리에서 챔피언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클라로서도 0타임이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훌륭하게 위민스 챔피언 해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64일이면은 굉장히 AW에서 롱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롱런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다음 경기입니다. 내셔널 챔피언십. 마크 데이비스가 챔피언이고요. 안드라데 엘 이돌로가 도전하게 되는데요. 컬리전에서 이제 잭 페리를 꺾고서 획득하고 나서 78회째 보유 중이고 이날이 8차 방어전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같은 팀으로만 4번 경기를 치렀고 이제 안드라데랑 마크 데이비스는 돈칼리스 패밀리 악당 그룹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은 팀으로만 4번 경기를 치렀고 상대로서 맞대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안드라데 리뎀션이 이제 구원 막 이런 뜻도 있으니까 안드라데가 이 경기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데스도어가 뭐냐면 이번 포비든 도어 때 제가 중계한 12인 원형 케이지 매치가 데스도어라고 합니다. 이 포비든 도어의 데스도어 경기 중에 안드라데의 탈퇴와 배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칼리스 패밀리를 저격하는 안드라데, 특히 마크 데이비스를 저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 보스 격인 제이크 도일마저 격파했기 때문에 안드라데는 도전자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안드라데는 역대급의 선역 모멘트로 개도버 중이에요. 특히 유행어 중에 How you know 이게 유행어로 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드라데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또 대세는 돌싱남 해갖고 이 객석에 있는 미녀하고 사진을 찍는 장면도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안드라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안드라데한테 줘야 됩니다. 마크 데이비스 역시 이번 내셔널 챔피언으로 처음으로 싱글 커리어 6관을 이미 달성했고 78일이면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뺏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라데 역시 떠배를 하느라 하도 돌아다니느라 아직까지 AW에서 그 어떤 벨트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뎀션에서 무조건 내셔널 챔피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이번에 무조건 챔피언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위men's 챔피언십, 내셔널 챔피언십 둘 다 뉴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마크 데이비스가 경기 너무 맛있습니다. 안드라데도 너무 잘하고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입니다. 노홀스 바드 매치가 되겠는데요. 페인메이커 크리스 제리코 대 토마소 치암파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해서 둘 간의 상대 전적은 제리코가 0승, 치암파가 1승 해서 치암파가 상대 전적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카피라인은 제가 캐나다 제리코의 고국 버프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리코시하고 최종전을 승리한 제리코가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와 이겼다 이러고 있는데 토마스 치암파가 뻑 치면서 기습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대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초대 챔피언 AW 초대 챔피언 제리코보다 본인이 낫다는 걸 증명해서 AW 월드 타이틀 자격을 증명하고자 하는 토마스 치암파의 야심이 뒷배경에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위클리 스페셜 비치 브레이크에서 치암파가 비열하게 승리했어요. 이제 월스 오브 제리코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모래를 눈에 뿌려가지고 이 월스 오브 제리코를 벗어났고, 그래서 요즘에 러닝리로 계속 이기거든요. 그래서 러닝리가 3번이나 장렬하게 되면서 끝내 제리코를 이겼는데 제리코가 재도전합니다. 너 나랑 한 번 더 하자. 이번엔 노홀즈 바드 아예 대놓고 반칙 무기 다 쓰면서 하자. 해서 노홀즈 바드로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조명의 실루엣으로만 제리코가 마이크 워크를 하다가 조명이 제리코의 얼굴을 비치니까 제리코의 필승 전략 중 하나인 페인메이커, 이 광대 눈 페인팅 된 거 있잖아. 이 페인메이커 캐릭터로 제리코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리코가 토마소 치암파를 노홀즈 바드 매치 빡센 경기로 이기기 위해서 금단의 페인메이커를 다시 컴백시켰다. 그래서 신일본 시절에도 오카다에겐 패배했지만 타나하시하고 이브를 격퇴시킨 이 기믹이 페인메이커고요. AW 시절에도 스팅한테는 한번 졌지만 닉 게이지하고 에디 킹스턴 상대로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AW에서도 신일본 시절에서도 3전 2승을 거둘 정도로 극강의 승률을 자랑하는 최종 병기다. 그래서 치암파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페인메이커 버프, 캐나다 버프, 재경기 밸런스 패치 이런저런 이슈로 제리코가 한번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1승 1패를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3차전 가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빌은 나라쿠 맞죠. 데몬 벨러 느낌 맞아요. 맞아요. 데몬 벨러 느낌으로 제리코가 궁극의 캐릭터를 캐나다에서 꺼내는 만큼 캐나다인으로서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인터내셔널 챔피언십 매치가 되겠는데요. 카일 플래처 챔피언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어전 상대로 반디도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비치 브레이크에서 코노스케 타케시타에게서 승리하고 나서 18일째 보유 중이고 2차 방어전이 될 예정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반디도는 링 오브 오너 챔피언 476일째 보유 중일 예정입니다.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 링 오브 오너 챔피언 반디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카피는 뭐라고 썼냐면 SSR에게 패배 전문 S급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건 반디도를 두고 하는 얘기고요. 카일 플래처는 자신의 첫 방어전 상대 코만도에게 이미 승리를 했는데 코만도도 루차도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첫 방어전을 코만도를 상대로 승리하고 나서 코만도에게 모욕을 주고자 가면을 벗기려고 이 눈 부분에 손 넣어가지고 찢는 거 있잖아. 이건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만도를 구하기 위해서 반디도가 도전하게 되면서 반디도가 두 번째 방어전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일 플래처는 두 번의 방어전을 모두 다 루차도르를 상대로 하게 되겠죠. 브로디도로 태그팀 타이틀을 잃은 뒤로 싱글에서 페이퍼뷰 경기를 자주 치렀던 반디도가 되겠는데 문제는 레볼루션에서는 안드라데한테 졌죠. 더블 나싱에서는 스월브한테 졌죠. 포비든 도어에서는 존 목슬리한테 졌죠. 그래서 페이퍼뷰에서 싱글 경기를 했다 하면 다 져요. 그래서 이 반디도가 링 오브 오너에서 방어전하면 다 이기는데 AW에서 타이틀 도전해갖고 SSR 선수에게 도전하면 다 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반디도가 한 번 더 져서 카일 플래처를 좀 띄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타케시타에게 승리하고 나서 카일 플래처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막 떠오르고 있던 애가 페이퍼뷰 싱글 경기에서 다지던 반디도한테 지면은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카일 플래처를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반디도가 또 한 번 잡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자 디도야 이렇게 보여지고 요즘 진짜 반디도가 쇼마다 최고의 경기를 뽑고 있는데 이번에도 젖잘싸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이번에 좀 이기자 그러기에는 뭔가 서사가 없다. 이번 경기 진짜 서사가 쥐뿔도 없었기 때문에 카일 플래처가 좀 더 카일 플래처도 챔피언으로서 서사가 없어요. 카일 플래처가 올인까지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KGN 코프 대 데스라이더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더블 나싱에서 FTR 상대로 획득하고 나서 이번이 3차 방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카피라이트는 3군이 무너지자 2군 출동 이렇게 적었는데요. 첫 번째 방어전 상대였던 더 독스 그들을 이기고 뒤풀이 위기 때 제이 화이트가 컴백해서 힘을 보태주었는데요. 두 번째 방어전 상대는 데스라이더스의 3군이었어요. 휠러 유타, 데니얼 가르시아 3군이 도전했는데 승리 후에는 더 독스하고 데스라이더스 2군이 기습해가지고 뒤풀이를 했습니다. 그 뒤풀이 때 이제 뱅뱅갱들이 나와서 도움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3군 휠러 유타, 데니얼 가르시아가 도전했다가 졌죠. 그러니까 이제 2군 팩하고 카스타놀리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 더 독스, 뱅뱅갱 등의 난입이 난무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줄곧 전전 페이퍼뷰 때부터 얘기해왔지만 코프하고 케이지는 올인까지는 패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올인에서 영벅스를 포함한 여러 팀의 타이틀전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올인이 코프하고 케이지를 통해서 예전에 그 트로이카를 재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레슬매니아 17 뭐 이때 보면은 코프하고 케이지, ENC, 하디보이즈, 더들리즈 이렇게 트로이카가 있었잖아. 이 트로이카를 저는 올인 때 재현할 거로 생각해요. 올인 때 엄청난 태그팀들이 여러 팀이 도전할 것 같아. 그래서 뉴데이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뉴데이 이날 깜짝 데뷔할 것 같고요. 뉴데이, CNC, 그리고 영벅스, 그리고 FTR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챔피언을 뺏기지 않을까. 뉴데이 내지는 영벅스한테 뺏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CNC는 그 AW의 가장 성대한 날을 위해서 그때까지는 목을 닦고 챔피언을 유지하지 않을까. 올인까지는 무조건 앉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TBS 챔피언십 히카루 시다 대 마야 월드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다이너마이트 6웨이 제거 매치로 승리하고 나서 25일째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시다, 이날이 3차 방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라이트를 뭐라고 썼냐면 ROH부터 하자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사상 첫 맞대결이 되겠고요. 원래 이제 정의로운 에이스 역할을 하던 시다는 없어지고 치사, 치졸, 뚱보 시다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악역이 된 히카루 시다가 되겠는데, 원래 이제 퀸 아미나타를 방어전 상대로 승리를 한 시다가 뒤풀이 하려고 했는데 이때 친분이 있는 마야가 등장해서 퀸 아미나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마야가 아미나타를 구한 뒤 도전 의사를 밝히고 경기가 성사가 되었어요. 요즘에 마야가 굉장히 뜨고 있죠. 마야 월드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근대 프로레슬링 기록은 갱신과 동시에 뺏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테나가 링 오브 오너 위men스 챔피언을 로만 레인즈 기록을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다시 한번 누군가가 깨려면 너무 길게 갱신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나는 마야 월드에게 링 오브 오너 타이틀을 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시일 내로 마야 월드한테 이 벨트를 내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최근에 아테나가 마야 월드를 저격하는 인터뷰를 백스테이지에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마야 월드 아테나 스승을 상대로 승리하고 링 오브 오너 챔피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다에겐 패배하지 않을까, 이번 리뎀션에서는 마야 월드가 패배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마야 월드가 무조건 아테나를 상대로 링 오브 오너 위멘스 챔피언 되는 게 서사가 훨씬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다 역시 올인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테나 아무도 관심이 0. 텔레비전 딜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스페셜 태그팀 매치 데스라이더스 1군 윌 오스프레이, 존 목슬리가 영벅스와 경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타이틀이 걸려있는 경기는 아니고요. 이제 오스프레이는 2대2 태그팀 매치 영벅스 상대로 1승 1패입니다. 그래서 25년 오린 텍사스 스월브와 함께 엄청난 명승부로 한번 승리를 한 적이 있죠. 또 존 목슬리는 2대2 태그팀 매치를 영벅스 상대로 0승 1패입니다. 21년도 더블 오 나싱에서 이 에디 킹스턴과 팀을 먹고 도전했다가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스프레이하고 존 목슬리가 각각의 다른 파트너로 영벅스에게 도전했을 때의 전적을 알려드렸고, 영벅스는 지금 태그팀 매치 기준으로 3연승 중이고요. 오스프레이하고 목슬리 조합은 지금 AW에서 무적의 조합으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피라이트로는 켄이라는 종착지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오스프레이가 데스라이더스라는 악당 그룹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죠. 영버스가 케니에게 오스프레이와 거리를 둘 것을 권유했어요. 근데 이제 케니는 오스프레이가 데스라이더스가 악역 그룹일 지언정 자신과 끝까지 훈훈하게 런던까지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버스가 대립 과정에서 데스라이더스로운 모습으로 돌변한다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인간 예방 주사기가 되어서 이제 상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목스하고 오스프레이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목스하고 오스프레이는 우리 그래도 끝까지 깨끗하게 경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콧방귀를 끼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컬리전에서 코프하고 케이지에게 도전 의사도 밝힌 영버스이기 때문에 영버스도 승리가 절실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데스라이더스하고 오스프레이 목슬리 조합이 과연 영버스에게 패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버스도 이걸 이겨야 CNC한테 도전할 건덕지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오스프레이하고 목슬리 역시 이 케니라는 종착지를 향한 영버스는 그냥 중간 보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기게 될지 좀 헷갈리는 대목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케니를 향한 문을 여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스목스가 이길 것 같다, 오스프레이 목슬리가 이길 것 같다. 요즘에 이게 패러다임 쉬프트 DDT를 꽂으면 상대가 DDT를 맞고 이렇게 띠용 이렇게 뛰어오르거든 머리가. 그럼 그때 히든 블레이드로 목을 댕강하는 콤보가 계속해서 경기의 연승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콤보를 또 한번 영벅스를 상대로 장렬하게 될지, 영벅스 특유의 스턴트로 피하게 될지 굉장히 또 주목되는 경기가 되겠고, 경기 중 혹은 데스라이더스의 잔인함이 결국에 나올 것인가, 이 경기를 통해서 데스라이더스가 결국에 특유의 그 잔인한 심성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영버스가 케니 오메가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에 대한 떡밥으로 중요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프레이가 런던에서 대관식을 할 경기인데 그 경기 직전에 턴이를 하는 그림이 나올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목슬리라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켜봤고요. 그래서 영벅스는 결국에 저는 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다면은 패배 후에도 과연 코프하고 케이지에게서 도전 자격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그 개연성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프레이에 타락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스목스가 타락을 한다면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선역으로서의 대관식을 볼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런 장면이 나올까? 저는 목스가 일단 경기는 오스프레이 목슬리가 이기는데 목슬리가 좀 치사하거나 잔악하거나 데스라이더스러운 장면이 나와서 오스프레이가 좀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 같아. 목슬리에게. 목슬리도 나랑 같이 스포츠맨십으로 경기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슬리하고 오스프레이 사이에서 약간의 균열이 일어날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웸블리를 갑니다. 웸블리를 가는데 선선으로 가요. 선선으로 가서 오스프레이가 이겨요. 근데 차기 도전자가 목슬리가 될 것 같아. 차기 도전자로 목슬리가 확정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스프레이가 타락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누가 봐도 선역으로 대관식 할 것 같은데 악역으로 웸블리 갈까? 고향의 나라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월드 챔피언십 케니 오메가 대 케빈 나이트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케빈 나이트는 다이너스티에서 획득 후에 TNT 챔피언을 105일째 유지 중이고 케니 오메가는 비치 브레이크에서 MJF에게서 획득 후에 18일째 유지 중이고 첫 방어전이 되겠습니다. 이 둘이 놀랍게도 같은 팀으로 8인 태그팀 매치를 2번 다 치렀어요. 근데 둘 다 졌습니다. 이 둘이 같은 팀으로 8인 태그팀 매치만 2번 해봤어. 다른 경기는 안 해보고 8인 경기에서 4대4 태그팀 매치를 같은 편을 2번 했는데 둘 다 졌어요. 두 경기 다 졌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사상첫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케빈 나이트가 승리 시에는 TNT 챔피언이자 AW 월드 챔피언이기 때문에 더블 챔피언이 상태로 오스프레이에게 영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4연승 중인 케니, 싱글 7연승 중인 케빈 해서 케니 케빈 둘 다 연승 중이고 정말 엄청난 경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토니카는 계속해서 케빈 나이트를 AW의 미래라고 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케빈 나이트가 AW 챔피언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날 케빈 나이트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웸블리 관객들이 환불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월드 타이틀에 도전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도전한 케니, 극적으로 MJF를 꺾고 6년 만에 투타임 챔피언이 되었다. 월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돈 칼리스의 손을 잡은 케빈 나이트이기 때문에 원래 MJF가 케니전 이후에는 케빈 나이트하고 방어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케니에게 성토했어요. MJF 원래 도전권을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챔피언이 바뀌었어. 케니 너가 대신 그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케니가 나는 MJF의 약속 따위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냥 주도록 하지. 해서 케니가 이 도전을 받아주게 되면서 경기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케빈 나이트도 어떻게 보면은 돈칼리스 패밀리에 가입한 보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려고 돈칼리스 패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찌저찌 기회를 얻긴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뒤집히지 않는 한 케니가 승리할 것 같아요. 네. 전체 대진이 조금 뻔해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 리뎀션 전체가 결과가 좀 뻔해 보이긴 합니다. 결과가 좀 뻔해 보이긴 하는데, 또 올인을 향한 큰 이정표이기 때문에 또 안 볼 순 없다. 무조건 봐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경기의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또 별개로 AW가 경기가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니가 이기고 행맨 페이지가 나오나 이게 또 엘리트가 좀 엮여 있어요. 지금 엘리트 대 데스라이더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데스라이더스 오스프레이의 데스라이더스는 멤버가 좀 많잖아요. 3군, 2군, 1군 이렇게 6명 있잖아 남자가. 근데 지금 엘리트는 멤버가 영버스랑 켄이랑 이렇게 3명밖에 안 보이잖아. 여기에 뭐 제페리까지 더한다면은 아직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맹이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행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되짚어보면 저는 월드 챔피언십 케니가 이길 것 같고요. 저 스페셜 태그팀 매치는 오스프레이, 목슬리, 데스라이더스가 이길 것 같아요. 또 TBS 챔피언십도 히카루 시다가 방어할 것 같고 마야는 대신 링 오브 어너 위men's 챔피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도 올인에서 뺏길 것 같아요. 코프하고 케이지가. 이날은 방어할 것 같다. 인터내셔널 챔피언십도 반디도는 계속 졌으니까 이날 또 져도 될 것 같습니다. 카이 플래처가 이길 것 같아요. 방어할 것 같고 노얼즈 바드 매치 치안파가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에서 경기하는 만큼 제리코가 한번
이겨서 1대1로 밸런스 패치를 하지 않을까. 제리코가 이겨서 1승 1패가 되지 않을까. 캐나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내셔널 챔피언십 마크 데이비스 무관 탈출했기 때문에 안드라데 무관 탈출을 해야 될 때다. 안드라데 지금 인기 많으니까 안드레드가 이겨서 뉴 챔피언 될 것 같고, 위men스 월드 챔피언십은 윌로우가 이겨서 올인해서 선역과 악역 구도로 메르세데스를 모네를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뎀션의 경기 결과를 100% 맞추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뎀션 때 누구 데뷔하려나. 뉴데이 끝나죠. 뉴데이 90일 끝납니다. 그래서 뉴데이 90일 끝나는데 이날 데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인 때 깜짝 데뷔할 수도 있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뎀션도 여러분 월요일 오전 8시에 합니다. 월요일 오전 8시 AW의 페이퍼뷰가 원래 오전 9시에 했잖아요. 원래 오전 9시에 했는데 이날은 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일찍 일어나셔서 8시에 최고의 도파민 선사해줄 리뎀션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미 준비 많이 했죠. 이미 많이 했는데 전 또 AW 관련해갖고 AI 에이전트 기능으로 좀 세부 데이터를 더 뽑아서 가는 편이거든요. 준비 많이 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 리뎀션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강영호 캐스터가 아니라 강한빈 캐스터랑 함께 하니까요. 또 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8시 IB 스포츠에서 리뎀션 함께 즐겨보도록 할게요.